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말도 안 듣고 속썩였던 것들, 소리를 지르며 괜히 엄마한테 짜증을 냈던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재작년 결혼식 날 예비 형부가 같이 오다가 새벽에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서 언니와 형부, 그리고 뱃속의 조카까지 죽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되지 않고 오지도 않아서 무슨 일인가 걱정하면서도 좋은 날이니 다들 웃고 떠들며 기다리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다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장례식 때까지도 잘 버티던 엄마였지만 그 후로는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신장이 다 망가지셔서 현재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는 저의 결혼식이 기쁜 일이면서 가슴 한편으로는 아직 보내주지 못한 언니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는 슬픈 일이기도 할 겁니다. 저한테는 내색하지는 않으시지만 아마 중간중간 언니가 생각이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조카가 생기면서 급하게 시집을 준비하다 보니 엄마와 시간도 보내지 못한 것을 엄마가 항상 아쉬워하셨습니다. 엄마가 신장투석을 하신 후로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틀에 한 번 투석하려 병원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여행을 못 갔습니다. 게다가 투석하시는 분들은 물도 마음대로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외출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전에 엄마와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를 고르고 숙소와 근처 투석이 가능한 병원도 알아보고 엄마와 같이 입을 이쁜 커플옷도 샀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 옷으로 산 거 아니냐며 부끄러워하셨지만 몇 번이고 몸에 대보면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3박 4일의 여행을 떠나 아무거나 다 먹을 순 없었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맛집도 찾아다니고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엄마와 칵테일도 마셨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오랜만에 나이트클럽을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엄마의 제안에 당황을 하긴 했지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크게 음주 가무를 좋아하지 않았던 엄마였기에 나이트클럽 가서 춤이나 추시겠나 싶었는데 입장과 동시에 들리는 쿵쾅쿵쾅 거리는 큰 음악 소리와 현란한 조명을 보면서 엄마가 들썩들썩 거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우신지 테이블에 앉아서 어깨춤 정도만 추시는 것 같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운데 무대로 나가고 싶으셨는지 같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평생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엄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무대를 휘저으며 신나게 춤을 추시기 시작했습니다. 몸치일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잘 추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땀이 뻘뻘 나실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추시고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춤을 잘 췄어? 라고 제가 물었더니 원래 춤추는 거 엄청 좋아했어. 다만 종가집으로 시집을 오면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뿐이지 대답하시며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엄마의 신난 얼굴도 보았습니다. 평생을 저희 3남매의 엄마로 종가집의 맏며느리로 고지식한 아빠의 아내로 살아야 했기에 엄마의 행복을 잃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아빠 몰래 나이트클럽을 자주 가자고 했더니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테이블에서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무대를 만끽하신 후에야 나이트클럽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 운동량이면 바로 쉬셔야 할 텐데 너무 몸이 가볍고 좋다고 하시면서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학교 앞 분식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고 떡볶이와 쫄면, 튀김 등을 먹었습니다. 분식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내셨던 게 힘드셨는지 기운이 없어 보이시길래 구경 다니기로 했던 스케줄은 삭제하고 일단 숙소로 가서 쉬었습니다. 오후 늦게쯤 맛있는 저녁을 시켜서 먹고 숙소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셨는지 눈물도 조금 흘리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피곤하셨는지 바로 주무셨고 여행 가방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아빠가 즐겁게 잘 보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같이 못 가서 많이 섭섭하지? 다음에 아빠도 같이 가자 라고 말했더니 아빠가 네 엄마가 정말 좋았나 보다. 신난다고 자주 문자 보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보여드리면서 다음에는 아빠랑 같이 가서 사진 많이 찍자고 하였습니다. 언니 죽고 나서 엄마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트클럽 얘기 등등 말씀들 드렸더니 엄마가 왕년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흥부자였다고 참고 사느라 힘들었거라고 앞으로 엄마랑 자주 콧바람 쐬려 결혼하고도 자주 놀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엄마한테 심심하다고 문자가 오면 엄마와 데이트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결혼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애하는 것처럼 나름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길게 한 막내 처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막내 처제는 저희 결혼식 때 처음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 한국에 들어와서 처갓집에 지냈으나 지방에 있어서 불편하다며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던 처제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막내 처제와 두 번째 만나는 것이기에 아직은 대면대면하지만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와이프도 그런 부분을 잘 알기에 너무 고마워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10년을 넘게 유학 생활을 했던 막내 처제이기에 한국말을 잘하진 못했지만 나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게다가 외국 사람과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 신기하기도 재미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거침없이 하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좋게 보자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자면 조심성 없이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동들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막내 처제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겠지만 한국에서만 살았던 저에겐 다소 나쁘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소 복장이 섹시함을 넘어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노출이 있고 심지어 여자상의 속옷을 입지 않아서 윤곽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8살 차이가 나는 막내 처제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니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민망하고 불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샤워하고 나서는 샤워타월만 두르고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몇 번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하긴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와이프랑 막내 처제랑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처제가 어젯밤에 좋았냐고 하면서 부럽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아내와 관계 갖는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온 이후로 남자는 만난 지 오래돼서 몸이 너무 외롭다며
오늘 밤에 형부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와이프한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었겠지만 밥 먹다가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그 후로 같이 밥 먹기가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와이프는 막내 처제에게 너 형부가 이런 농담을 웃으면서 들을 정도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니라고 조심하라고 말은 하였지만 처제는 농담이 아니라고 실실 웃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주말에도 일을 하지만 평일에 하루 집에서 쉽니다. 아내는 출근하고 이것저것 시켜둔 집안일을 후딱 끝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맥주와 간단한 과자를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보고 있는데 늦잠을 잔 처제가 일어났습니다. 처제도 영화를 같이 보겠다면서 와인을 챙겨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다리를 베고 누웠습니다. 역시나 옷차림도 딱 달라붙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고 노출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 해도 눈에 자꾸 거슬렸습니다. 게다가 영화도 수위가 높아서 신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소파에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자 처제가 신체 변화를 자연스러운 거라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으니 같이 영화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조용하던데? 언니랑 관계를 안 가져서 더 그런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차마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방에 들어와서 낮잠을 잤습니다. 자고 있는데 거실이 시끄러워서 깼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와인을 먹던 처제는 다른 술까지 더 마시면서 완전 만취를 하였고 거실 상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처제를 부축해서 방에다 데려다 주었더니 저한테 안겨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뽀뽀하고 안아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달래주면서 잠들 때까지 옆에서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깜짝 잠이 들었는데 처제가 저를 덮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저를 올라타 있었고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너무 외롭고 하고 싶었다며 제 말을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저는 처제가 더 어려워졌지만 처제는 더 거침없이 장난을 빙자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아내도 수위가 높을 뿐 그저 장난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처제가 귓속말로 새벽에 자기 방에 놀려오라고 하고 언제 쉬냐고 물어보고 외로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고 그 밖에 수위가 높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섹시하고 어린 여자가 저렇게 유혹하니 확 저 질려버리고 싶지만 상대가 처제이고 심지어 집에서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아내에게 처제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처제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싱남입니다. 아내가 집착을 넘어 의부증이 심해져 같이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했다는 과거가 큰 흠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부증으로 이혼을 하였기에 저 스스로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에 적응 및 만족해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돌싱남이긴 하지만 아직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직업도 의사이기에 소개팅 및 선자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매번 거절을 하였지만 이혼 후 개인 병원을 개업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친구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나름 깔끔히 차려입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처제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랑은 눈인사를 하고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30분이 지나도 소개팅녀는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처제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소개팅 나왔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다고 하자 본인도 소개팅 나온 거라며 친구 아버지의 성함을 말하였습니다. 제 전화가 달라서 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아내의 의부증은 멈추지 않았기에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갔습니다. 서로 어색해지는 순간이었지만 결혼 생활 중에도 처제한테 고마웠던 적이 많았기에 밥 먹으려 가자고 하였습니다. 처제가 좋아하는 회를 먹으려 갔습니다. 소개팅 장소가 집 근처이기에 차도 없고 하여 술도 한잔하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제는 혼자서 지내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살게 돼서 마음이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맨날 배달 음식 또는 인스턴트를 먹고 굶은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예전보다 수척해졌다며 잘 챙겨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택시를 태워서 처제를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으면 보자면서 헤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전처가 연락처라도 알게 돼서 연락이 오면 또 연락처를 바꿔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지만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처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택시를 바로 내려서 저를 쫓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을 확인한 후 이것저것 반찬 만들 장을 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처제가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왔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온지라 집안은 엉망이었고 처제는 깔끔한 형부도 혼자가 되니 지저분해진 것 같다며 일단 집 안 청소부터 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추리닝을 빌려 입더니 거실부터 안방 화장실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한 후에 요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밑반찬을 만든 후 여러 종류의 국을 끓였습니다. 국들이 식으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기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해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계속하였습니다. 시간은 새벽이 되었고 너무 늦었기에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안방 침대를 내어주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집에 처제가 있어서 그런지 잠은 오지 않았고 영화를 틀고 맥주를 한잔하였습니다. 그렇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는데 처제도 잠이 안 온다며 나왔습니다. 처제도 맥주를 마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제가 대화가 길어질수록 결국 자기 언니와 재결합을 하면 안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니가 아직도 저를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다며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집착이 너무 힘들었고 많이 좋아졌다. 처제가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맥주만 마셨습니다. 그 후로도 처제는 가끔씩 찾아와서 반찬과 국을 해주었고 청소와 빨래도 해주고 갔습니다. 다시는 마음이 안 변할 거라며 그만 찾아오라고 처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처제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저한테 마음이 쓰여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정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자꾸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제에게 호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없어서 안 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전 남편이었던 저로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더 이어나가는 것이 처제에게 결과는 안 좋을 것 같아서
몇 번이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상관없다며 처제는 결국 장인 장모님께 우리 사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 집으로 왔고 현재 같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